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몽입니다. 이번 주 놓쳐서는 안 될 뉴스를 다루는 시간 몽찌 위클리입니다. 이번 한 주 미국 증시는 주 초반 상승세를 잘 달리다가 아쉽게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주요 3대 지수 모두 약 2%대 하락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이유들과 악재들이 겹치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이겠죠. 단순 우려가 아닌 실제로 미국의 경우 확진자 급증, 사망자 수 증가 등에 대한 숫자들이 나오면서 증시도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중요한 경제 요소 중 하나인 유가, 그러니까 기름 가격도 다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 채권으로 돈이 몰리면서 미국 채권 금리도 3월 중순 이후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종차별 게시물의 방치 등을 이유로 코카콜라, 버라이즌, 네슬레 등 주요 대기업들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대한 광고 중단 선언을 하면서 금요일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의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페이스북의 경우 마이너스 8.32%, 트위터 마이너스 7.4%, 알파벳 마이너스 5.45% 등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또한 미국 연준에서도 주요 은행들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한 후에 배당금 지급액에 대한 상한선을 제한하고 자사주 매입을 중단 지시하면서 이러한 실망감에 주요 금융주들이 많이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주요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 같은 경우 마이너스 7.42%, 증권사 찰스 슈왑 마이너스 6.8%,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JP 모건 등 모두 5% 이상의 하락을 보이면서 금융주 전반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6월 26일 아마존이 자율주행 알짜 업체 죽스를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도로에 달려드는 비둘기를 보고도 브레이크를 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잘 알려지고 있죠. 영상처럼 특히 혼잡한 도심 내에서 사람, 사물, 주변 자동차의 이런 미세한 움직임까지 인식하고 제어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난 업체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업체하면 보통 구글의 웨이모 정도만 생각하시는데요. 2018년 말 기준으로 자율주행 거리 기준 1등 구글의 웨이모, 2등 GM 크루즈에 이어서 3등이 방금 말씀드린 죽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알짜 기업인 걸 알 수 있죠. 여기 움직이는 짤 보이시죠? 자율주행 선두주자들인 구글의 웨이모, GM, 벤츠, 죽스, 우버 등 이 짤에서도 누가 자율주행의 승자가 될 것인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존은 이 3위 수준의 죽스를 인수함으로써 한방에 자율주행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럼 아마존은 왜 이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인수한 걸까요? 많은 언론들의 공통된 분석에 따르면 아무래도 주 목적은 역시 물류 자동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업에서 물품 배송에 드는 비용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아마존은 역시 이 자동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거금을 쓸 것이다 라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자상거래 물품 배송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죽스의 기술 전체를 사들였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결국 이 죽스의 핵심 기술인 교통이 복잡한 도심 내 이동 차량과 보행자, 장애물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기술을 사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된다면 아마존은 하늘로는 드론, 땅으로는 자율주행으로 무인 배송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아마존은 죽스의 자율주행 기술을 도심 내 무인 상점 운영이나 근거리 무인 배달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아마존은 7년 전인 2013년에 하늘을 통해 배송하는 드론 배송을 공개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 자율주행 업체 인수로 더욱더 하늘과 땅의 배송 방식에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말 무서운 그림을 그리는 아마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의 광고 수익이 측정 이후로 최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 시장이 고점을 찍고 조정 중이긴 하지만 올해 증시의 주역들인 테크 빅5 기업들 중에서 하필 구글 주가가 제일 빌빌대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그림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의 CEO들은 나와 있는데 정작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의 CEO는 없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오른쪽 주가 차트를 봐도 여기 초록색 알파벳 차트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수익률이 거의 본전에 가까운 그림인데요. 주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광고 시장은 사실상 구글과 페이스북의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구글 점유율 31%, 페이스북 점유율 23%로 두 기업만 합쳐도 미국 광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구글의 광고 비중 중에 여행 분야가 높았던 탓에 오히려 코로나가 오면서 구글의 광고 수익에
독이 된 모습입니다. 그동안 여행업 성장 덕분에 짭짤하게 돈 벌었던 구글 입장에서는 이 여행 광고가 줄자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 거죠. 때문에 2008년에도 감소하지 않았던 구글의 광고 수익이 측정 이후로 최초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올해 예상 성장률은 마이너스 5.3%로 광고 시장 점유율에서도 기존 31.6%에서 29.4%로 하락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광고가 주 수입원인 구글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 상황이고요. 반면 페이스북과 아마존의 경우 여행 광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오히려 코로나를 기회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사그라들면서 여행이 다시 활발해질 경우 구글의 약진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어찌 보면 구글도 역시 코로나 피해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사를 봐도 페이스북이 성장세를 기록하고 아마존이 약진한 주요 요인은 역시 양사의 광고 카테고리가 코로나19 충격에 강하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광고는 여행 관련 비중이 적고 오히려 소매와 게임에 집중되어 있고 아마존 광고 역시 전자상거래 관련 상품 광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봤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페이스북은 올해 광고 수익 4.9% 증가, 아마존은 광고 수입이 심지어 23.5% 증가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회계 조작과 관련된 두 개의 기업들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먼저 스타벅스 잡는다던 중국의 루이신 커피가 결국 6월 29일 월요일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할 수 있는 공청회마저 스스로 포기하면서 사실상 회계 조작을 인정한 셈이 되었습니다. 상장한 지 고작 1년 만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루이신 커피, 많은 분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올해 1월부터 이미 한 기관에서 강력하게 경고를 내보내긴 했었죠. 루이신 커피 매장 내 비디오를 약 10,000시간 이상 다 돌려보고 2만 개 이상의 영수증을 다 분석해서 회계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8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죠. 결국 이 기관의 주장이 맞아떨어지게 된 셈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독일에서도 이번 주 닥스 증시 상장 기업 최초의 파산 선언을 하게 된, 그것도 아주 블루칩으로 핫하게 주목받던 와이어카드라는 기업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무려 일주일 만에 주가가 96%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로만 봐도 아주 심장이 쫄깃한 상황인데요. 급성장하는 전자결제 업체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터라 이 실망감도 아주 큰 상황인데요. 오죽하면 그냥 은행에 돈 넣는 게 낫겠다, 이제 정말 주식은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들이 많은 공감을 살 정도로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잃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업으로 평가받았냐면 이 와이어카드의 주가가 급성장하면서 2018년에는 독일 2위 은행인 코메르츠 방크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고 독일 1위 은행인 도이치방크의 시총마저 뛰어넘으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이번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와이어카드는 독일 증시 닥스 상장 기업 중 최초로 파산한 기업이 되는 게 맞고요. 세계 26개국에서 모바일, 온라인 결제뿐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를 운영해온 아주 주목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큰 상황인데요. 매출만 봐도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50배, 그리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0배 폭증한 기업이니 일반 투자자라면 누구나 혹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온 대표 핀테크 업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실적은 말이 안 된다면서 2000년 중반부터 꾸준히 조작 의혹이 있었지만 강경 대응을 통해서 잘 버티고 있었는데요. 결국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파산 선언을 하게 됩니다. 19억 유로, 원화로 약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있지도 않은 돈이 현금으로 있다고 장부 조작을 한 건데요. 결국 회계 부정을 인정하고 CEO는 경찰에 체포된 상황입니다. 미국의 핀테크 관련 업체인 페이팔 그리고 스퀘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전자결제 핀테크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신고가를 갱신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투자자들은 이 핀테크 기업 전반에 대한 검증이 다시 필요하다, 개인의 윤리 문제다, 독일 금융당국의 감시 소홀이다 라는 등의 주장으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이켜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몽찌 위클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몽발!